안녕하세요. 티맥소프트 이망재입니다. 저는 15년간 공공고객사의 전담 엔지니어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간 공공 분야의 변화와 흐름을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클라우드 도입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 중에 VM 같은 이아스 환경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컨테이너 같은 파스 환경의 도입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아스 환경보다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공공고객사의 파스 구축 사례를 안내해 드리면서 몇 가지는 같이 고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내해 드릴 순서로는 먼저 클라우드 시장과 클라우드 환경에 티맥스 소프트 제품이 공급되는 것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요. 파스 환경에 적용된 미들웨어인 웹2B 제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고객사의 파스 구축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시 티맥소프트가 어떻게 함께 하는지를 안내하겠습니다. 미국의 전문 IT 분석사인 가트너가 제시한 2025년도 세계 IT 시장의 전망입니다. 25년도에는 클라우드 시장의 매출액이 900억 달러로 예상되는데 온프레미스 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은 매년 15% 수준으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온프레미스 시장은 3.4% 수준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4%는 물가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결국 온프레미스 시장은 성장은 끝나고 겨우 유지만 하고 있는 수준이겠죠.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는 20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약 10,000개의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클라우드의 성장을 위해서 45% 물량을 민간 클라우드에 할당을 했습니다. 이런 시장의 변화와 요구에 맞춰서 티맥소프트는 제품의 스펙업과 클라우드 최적화를 통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들웨어인 제우스를 예로 들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해서 2012년도에는 도메인 구조를 채택하는 제우스 7을 출시했습니다. 제우스 8 버전 초기에는 본격적으로 고객사의 이아스 환경에 구축을 했고요. 이후에 파스 환경에도 구축을 했습니다. 제우스 8.5는 만들 때부터 파스 환경의 최적화를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자카르타 2를 완벽히 적용하기 위해서 제우스 9 버전을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자카르타 2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오라클사에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표준인 자바 2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라클사는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과 급변하는 시장의 요구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바 2를 이클리스 재단에 자카르타 2로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카르타 2의 모토는 무엇일까요?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를 빠르게 수용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운영을 하자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시장에 저희 티맥스 소프트 제품을 어떻게 공급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사인 CSP 업체와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관리해주는 MSP 업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많은 CSP 중에 대표적으로 공공영역의 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 민간 클라우드인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글로벌 클라우드인 AWS, MS 애저 등이 있습니다. 각 CSP 마켓플레이스에 저희 제품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시는 플랫폼에서 저희 제품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각 CSP 업체들마다 자격증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각 CSP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티맥소프트는 MSP 업체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MSP 업체들은 고객사의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MSP 업체는 클라우드의 구조나 특성은 잘 알고 있지만 미들웨어에 대한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구축 시 저희 티맥소프트가 많은 역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설계 컨설팅, 구축 지원, 각종 테스트 지원, 운영 모니터링, 안정화까지 저희가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고객사의 파스 구축 경우 외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기보다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즉
고객사 내 클라우드 서버를 직접 구축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때 상당히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 티맥소프트가 MSP 업체들과 활발히 협업을 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오픈시프트, 쿠버네티스, 하이퍼 클라우드 등에서 구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사 파스 환경에 적용된 미들웨어인 웹2비와 제오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웹2비는 HTTP 웹 기반에서 웹 호스팅과 웹페이지 전송을 처리하는 웹서버입니다. 고성능 엔진이 탑재되어서 고용량 처리 그리고 부하 분산이 가능합니다. 특히 제오스와 연계 시 처리 성능은 더욱 향상됩니다. 그리고 접속자 수, 처리량, 처리 지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오스는 웹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관리해주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입니다. 자카르타 2의 풀 스펙을 구현한 와스 제품이고요.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아키텍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요청에 대한 처리와 트랜잭션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웹2비 제오스는 다방면으로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이 되었고 조달 품목의 혁신 제품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웹2비 제오스는 굿 소프트웨어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카르타 2에서는 풀 스펙을 구현한 제품으로 인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와도 호환성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카르타 2와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는 매년 표준 스펙을 제정하는데요. 저희 제품은 지속적으로 스펙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표준 스펙에는 부합을 합니다. 그럼 저희 미들웨어가 어떻게 클라우드에 특화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들웨어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능을 다음과 같이 이미지 카드 형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기능과 요소들은 이후 설명드릴 고객사 사례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클라우드의 공통 요소인 오토 스케일링부터 베이스 이미지 경량화까지는 이어서 별도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구조적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스와 파스와 함께 연동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외부망과 내부망을 연동 시 사용되는 리버스 프록시, 구동된 제오스들 간의 세션 공유, 세션 백업의 다중화 기술, MSA 아키텍처 지원, 그리고 제오스 세션 관리를 위한 IMDG 연동이 되겠습니다. 구동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구동 시 필요한 클래스만 로드시키는 레이지 로드 방식이 있고요. 자르 형태의 라이브러리에서 매니페스트 파일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해당 매니페스트를 빈번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제오스 메모리에 등록된 클래스를 참조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오스 구동 초기에 DB 커넥션 풀을 미리 생성해 놓는 데이터 소스 초기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클라우드 공통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토 스케일링 기능입니다. 일정 부하가 발생하면 정해진 룰에 따라서 제오스 파드를 증가시켜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하면 자원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동으로 부하를 감지해서 파드 개수를 자동으로 증가 또는 감소시킵니다. 두 번째 요소로는 오토 디플로이 기능입니다. 개발자가 지정한 저장소에 소스를 올리면 제오스가 자동으로 인지해서 신규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디플로이 시킵니다. 만약에 신규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서비스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넷째로 각종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템플릿에 여러 가지 환경 변수 등을 세팅할 수 있는데요. CPU, 메모리 정책, JVM 옵션, 스레드 개수, DB 연동 정보, 소스 주소 같은 것들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템플릿을 사용한다면 몇 가지 환경 변수 기입만으로 바로 서비스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템플릿을 이용했을 때 또 다른 장점으로는 고객사의 여러 서버들을 중구난방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해서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넷째로는 제오스 프로바이더입니다. CSP마다 요구되는 SDK, API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해당 CSP를 위한 프로바이더를 자르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오스 SCF 세션 공유를 위해서는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 롤 정책을 가이드 드리고, AWS 같은 경우에는 IAM의 액세스 키, 퍼미션, SCF 그룹과 같은 환경 변수를 가이드해 드립니다. 다섯째로 제우스는 기본적으로 경량화 엔진을 사용합니다. 사용되지 않은 엔진을 구동하지 않고 운영 중에 필요에 의해서 서비스를 배포하면 그때 구동을 시킵니다. 이는 클라우드 목적에 부합합니다. 빠른 부팅에 이점이 있고 불필요하게 CPU 자원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목적에 부합하는 또 다른 요소로는 컨테이너 베이스 이미지 경량화가 있습니다. 웹2B 경우는 36메가, 제우스 경우는 76메가로 약 90% 경량화를 했습니다. 파드 생성 시에 베이스 이미지를 빠르게 불러오고 그리고 로딩 시간을 단축을 시킵니다. 그리고 디스크 사용량도 감소시키게 되죠. 이렇게 미들웨어의 클라우드 기능과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파스 환경의 고객사 사례에서 이런 기능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열거된 고객사 외에도 클라우드 환경의 구축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제품이 공공, 금융, 기업 고객사의 파스 환경과 이아스 환경에 다수 구축되어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악사손해보험, 삼성전자 등이 파스 환경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이아스 환경 경우는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몇몇 공공고객사의 파스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을 사례로 보겠습니다. 분산된 전국의 226개의 시도 그리고 시군구의 지방재정 시스템을 차세대 클라우드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전국 단위로 일어난 시스템입니다. 외산 제품인 웹로직과 제이보스와 경쟁해서 웹2B 제우스가 비교 우위 제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상당히 오랜 전부터 지방재정과 지방세입 사업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7년도부터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했는데 설계 단계에서 파스 환경에 일부 업무를 적용해 보고 저희 웹2B와 제우스를 비롯해서 각종 웹아스 제품을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오픈JDK, 파스 구성이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을 테스트했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웹2B 제우스가 도입됐고요. 20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약 2년간 전국의 세무 담당자들이 상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업무는 이 기간에 오픈을 했고요. 2024년도 초에 전면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해서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은 2호조, 주민참여, 재정 365 같이 총 6개의 여러 업무로 통합을 했는데요. 업무 간의 연계를 또 강화시켰습니다. 개별 시도 단위에서 관리를 전국 단위에서 관리로 이제 하게 된 거죠. 예산 집행 같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재정 업무의 투명성과 부정시급 방지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은 업무별로 연중에 집중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업무별로 4차례 나누어서 서비스를 전환 오픈했습니다. 주요 구성 정보로는 파스 환경의 오픈시프트, 이아스 환경의 오픈스택, 그리고 OS에서는 코어 OS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웹2B 5, 제우스 8.5, JDK 11이 적용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중에 주요 기술 요건으로는 먼저 고가용성, 유연성 부분이 있습니다. 오토스케일 기능이었습니다. 사업 초기에 수행사에서 오토스케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웹2B 제우스 도입 전에는 통계에서 테스트했을 때 오토스케일이 잘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 오토스케일을 위해서는 HPA라는 항목이 있는데 CPU, 메모리 등의 자원 사용량을 70%, 80% 이런 식으로 오토스케일 정책을 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반대로 생각하면 제우스를 적용하고 사용률이 낮다라는 거죠. CPU 부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CPU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CPU 부하를 줄 수 있는 로직을 호출 페이지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오토스케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구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레이지 로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구동이 필요하거나 자주 사용되는 클래스만 제우스 메모리에 로드시켜서 구동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나머지 클래스들은 호출 시에 로드되도록 하였습니다. 구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클래스 참조 기능을 사용했는데요. 어떤 한 솔루션의 자료 파일이 28메가 정도로 굉장히 큰 파일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해당 자료 파일의 매니페스트 정보를 상당히 자주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우스의 특수 기능인 클래스 참조 기능을 적용해서 제우스의 메모리에 클래스를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적용해서 약 30초간의 구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또 다른 차세대 지방 대입정보 시스템입니다. 일명 위텍스 시스템인데요. 지방세 납입이나 환급을 했던 분들은 한 번쯤 접속을 해보셨을 겁니다. 행안부의 지방 행정 업무에서는 첫 번째 파스 구축 사례이기도 하고 대규모 통합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전국 시도의 개별 지방세 업무를 통합하고 일원화 관리하도록 구축했습니다. 이 업무는 대국민 세무행정, 세액 수입 이렇게 세 가지 큰 업무로 구분이 되는데요. 각 큰 업무 단위로 파스존을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망과 행정망을 구분함으로써 여기도 파스존을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구성 정보는 DBMS를 제외하고서는 앞서 드린 지방지정과 동일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조건으로 진행됐던 프로젝트입니다. 구축 시 주요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먼저 위텍스 웨바스 배치 그림을 보실 수 있듯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업무들에 대해서는 파스 영역에 배치를 하였고요. SSO, 전자문서, 배치 관리 등의 솔루션은 이아스 영역에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도의 업무 흐름을 보면 아주 간략히 표시됐지만 이 시스템은 상당히 복잡도가 있는 연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처리 지연이나 응답이 없을 경우 각 구간을 체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인그레스, API 게이트웨이, 솔루션, DB 이런 구간들은 웹2B 제우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2B 제우스를 모니터링을 해서 각 구간의 특이사항을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에게 장애 포인트를 언급해드리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미들웨어인 웹2B 제우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신규 파드 생성 시 부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이냐면요. 부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스케일 아웃이 됐어요. 그리고 파드가 생성됐는데 이때 DB와 연결하는 부분에서 지연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데이터 소스를 생성한다는 것이 처음에 JNDI로 호출하는 그 시점에 데이터 소스를 생성하는 것이 기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우스의 특수 기능인 데이터 소스 초기화 기능을 적용했는데요. 제우스가 구동하는 단계에서부터 미리 DB 커넥션을 맺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 캐시를 사용하는 부분과 제우스 세션 공을 위해서 IMDG를 연동했습니다. 네 번째로 어플리케이션 경량화에 따라서 MSA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업무 특성으로 여러 서비스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서비스 간 이동할 때도 세션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세대 지능형 나이스입니다. 4세대. 여러 번의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이 된 것이죠. 지능형, 스마트한 서비스입니다. 나이스.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인데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 교육청 등 교육에 관련된 분 모두가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13년간 운영했던 3세대 나이스를 2023년도 4세대 지능형 나이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유연한 자원 활용을 위해서 파스를 도입했고 지능형 기능으로 업무 간의 연계의 편의성을 제공을 했고요. 원패스 로그인 통해서 편리하게 업무 간 이동을 하게 하였고 그리고 일선 선생님들이 제일 흡족해 하셨던 맞춤법 검사 등을 적용했습니다. 전국 20개 센터에 동일하게 구성을 했는데요. 운영 환경으로는 교육부 총괄센터, 17개 시도 교육청센터, 세종, 대구의 제일복구센터 이렇게 센터별로 오픈시프트 기반의 독립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했습니다. 구성 환경으로는 클라우드는 오픈시프트 환경이고요. OS는 코어 OS입니다. 웹2B 5, 제우스 8.5, 오픈JDK 11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구축 시 주요 요건으로는 기본적으로 개별 업무는 4개에서 8개 정도의 파드로 운영합니다. 나이스 본 업무 경우는 부하 상황에서 20개에서 30개의 파드를 증설해서 사용합니다. 이 많은 파드들이 세션 공유를 위해서 제우스 SCF 세션 클러스터링을 사용합니다. 별도의 IAM 기지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각 서버들 간의 세션 공유하고 그리고 백업의 안정화를 위해서 다중화 백업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보통
세션은 서버 간의 1대1로 프라이머리 백업 구조로 갖게 되는데 4세대 지능형 나이스에는 1대 n의 백업을 여러 개 둘 수 있는 백업 리던던시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 119 통합 상황 관리 시스템입니다. 전국 119 접수와 출동 상황 등을 GIS로 통합 모니터링하게 된 것입니다. 개별 시도 단위의 위기 관리를 국가 중심의 위기 관리로 전환한 것입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과 함께 운영되고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산림청이나 도로공사 같은 유관기관에도 전파를 합니다. 본 시스템은 2019년도에 파스 환경으로 선도 도입된 업무로 구축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도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고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5년도 이후에는 나머지 전 업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TMX 하이퍼 클라우드로 이와스와 파스로 구축이 되었고요. 프로리눅스 그리고 JDK 1.8 환경에서 웹2b 5, 제우스 8로 구축되었습니다. 구축 시 주요 요건으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방식이 적용되었는데요. GIS 통합 모니터링 서버는 파스 환경에, 관리 서버는 이와스 환경에 두어서 연동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업 초기에는 IMDG를 도입할 것을 검토했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IMDG 도입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제우스 SCF 세션 공유로 충분히 커버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TMX소프트는 고객사의 성공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구성하는 단계부터 미들웨어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 구성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구조 설계 시에는 엑스퍼트 엔지니어가 같이 방향성을 잡아나가고 성능, 가용성 같은 각종 테스트 등을 통해서 최적의 튜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오픈 전환, 모니터링, 안정화 지원까지 저희 TMX소프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TMX소프트는 차별화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담 엔지니어의 정기 방문, 고객센터의 원격 기술 지원, 전문 엔지니어의 긴급 장애 대응, 그리고 연구소 차원의 분석과 솔루션 제시, 정기적으로 고객 교육을 하는 등 서비스 방법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원스톱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적인 서비스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객사의 이슈와 지원 내역은 이력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전담 엔지니어와 원격 지원 엔지니어는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넘나드는 기술 지원 범위에서도 유기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본사, 중부지사, 호남지사, 영남지사, 부산사무소 이렇게 전국을 커버하는 지원망이 있습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를 한 예로 들겠습니다. 캐리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대구에 있고요. 영남지사에서 설계와 업무 협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세종시에 있는데 중부지사에서 프로젝트 총괄을 하는 등 사업을 진행해 왔고요. 통합개발사업단은 서울에 있어서 본사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전국의 17개 지역에 개별 교육청을 담당하는 저희 엔지니어가 설치하고 테스트를 해왔고요. 현재까지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고객사의 파스 구축 사례를 안내해드렸습니다. 파스 구축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본 사례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